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늘 야담상회의 힘이 됩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에 일찍이 혼여곡이라 불리던 계곡이 있었습니다. 근방의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며 아주 치를 떨던 계곡이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사방이 절벽길인데다 우거진 수풀들이 첩첩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초행인 사람은 반드시 길을 잃고 헤매다 변을 당하는 곳이었지요. 게다가 그 주검조차 제대로 발견할 수 없어 장례도 제때 치를 수 없었으니 실로 위세가 대단한 곳이었답니다. 아버지, 또 혼여곡을 넘어서 가시려고 그러시죠? 다른 길로 돌아가시면 아니 되나요? 정말이지, 그곳은 너무나도 요사스러운 곳이라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요. 어이구, 얘야. 물론 이 애비도 혼여곡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일랑 없지만 그렇다고 몇 심이나 더 우회하여 가다가는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 뻔하지 무엇냐. 내 최대한 조심하여 장터까지 다녀올 터이니 걱정일랑 말고 집 잘 보고 있거라. 이렇듯 혼여곡을 넘으려는 부모를 둔 집의 자식들은 그 전날의 밤부터 걱정 어린 한숨을 깊게 뱉으며 제 부모들의 안위를 염려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혼여곡을 무사히 빠져나오려면 좋기 40리는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산적들도 들끓고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낮에도 나타나는 혼여곡의 상군 호랑이였습니다. 험준한 지형 탓에 착호군들도 쉽게 진입할 수 없었기에 혼여곡의 상군은 고을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지만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써서라도 이 혼여곡을 건널 수밖에 없었는데요. 혼여곡 너머에는 이 지역서 가장 규모가 큰 장터가 있었고 또한 각종 생필품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계곡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이 혼여곡의 초입에는 작은 주막집이 하나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바로 혼여곡을 지날 때 여럿이 모여 무리를 짓기 위한 거점이었지요. 안전을 위해 어떤 길소는 며칠씩이나 주막에서 혼여곡을 건널 무리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혼여곡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등에 업고 눈발이 흩날리던 어느 겨울, 혼여곡을 건너기 위해 주막에 당도한 처자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흉해지는 것이 참으로 걱정이네. 이런 매서운 날씨에 목적지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녀는 집에서 홀로 병든 아비를 보필하고 있던 처자 옥란이었지요. 아비를 위한 약을 사기 위해 혼여곡 넘어 큰 의원으로 여정을 떠난 참이었습니다. 옥란의 효심이 매우 지극하여 이웃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비의 병에 용하다는 약을 구하기 위해 길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벌써 이틀이나 시간을 지체했으니 어서 서둘러야겠다. 홀로 남아있을 아버지의 병세가 염려되니 속히 약을 구해 돌아가야겠어. 근심 깊은 얼굴로 주막에 들어선 옥란은 자신의 지친 몸을 누일 생각도 않은 채 곧바로 혼여곡을 건널 무리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막집에는 혼여곡을 건널 예정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실례합니다. 혹시 혼여곡을 건너실 분들이신가요? 그렇소. 아주 딱 맞춰 당도하셨구만요. 이제 막 채비를 마치고 출발하려던 참이오.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혼여곡을 건너야 하오니 괜찮으시다면 일행에 합류하고 싶어요. 이렇게 참하고 고운 처자가 동행해준다니 고단한 길에 좋은 말벗이 되겠구려. 일행의 인솔자로 보이는 사내가 반색하며 자신을 반겨주자 옥란은 긴장하던 마음을 안도하며 무리에 합류하였고 모여있는 일행 틈으로 들어가 간단한 인사를 마쳤습니다. 혼여곡 너머의 대장터로 향하는 소금장수며 보부상, 대부분 상인들로 꾸려진 일행은 참으로 건장하고 다부진 사내들로 이루어진 무리였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듯한 박력을 풍기는 그들의 모양새에 가슴을 졸이던 옥란은 내심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야. 저토록 건장한 사내들과 일행을 꾸린다면 큰 무리는 없이 혼여곡을 건널 수 있겠구나. 자, 그럼 이제 슬슬 출발토록 하시지요.
굳은 날씨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이미 무리를 짓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으니 좋게 길을 재촉하도록 하시자고요. 여러분들, 그럼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심기일전하여 길을 재촉한 일행들은 지체 없이 주막을 나서 혼여곡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옥나는 꿈에도 몰랐지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치게 될 크나큰 위기를 말입니다. 조심하시오. 땅이 얼어 까딱하면 절벽으로 곤두박질 당할 것이오. 오늘따라 혼여곡 산세가 유독 험하네 그려. 다들 정신 꽉 차리고 따라들 붙으시게. 절벽에 붙어서 꽁꽁 언 바닥을 조심스레 짚어가며 발걸음을 옮기던 일행들은 점점 굵어지는 눈발에 걱정거리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일행 중 유일한 여자였던 옥란이 뒤처지느라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 좀처럼 계곡을 넘어가는 일정의 기세가 붙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러다간 이 엄동설 안에 야숙이라도 해야 할 판이요. 사내들은 내심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내며 한참 뒤처져 따라오는 옥란을 흘겨보고는 깊은 탄식을 뱉었습니다. 주막에서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옥란에 단아하고 밭꽃 같은 미모에 저마다 음험한 마음을 품으며 선뜻 그녀를 받아주었으나 막상 자신들의 발목을 붙잡는 골칫거리가 되자 대단히 짜증이 오른 모양새였어요. 참으로 미안합니다. 길이 고되다 보니 일행 여러분들께 저는 짐만 되네요. 허참 어디 온여곡 넘기가 그리 쉬울 줄 아셨소. 낯짝이 반반하여 여정길에 흥이나 돋을 수 있으려니 했는데 이거야 원영. 투덜거리는 사내들 틈에서 옥란은 엄동설 안에 꽁꽁언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가며 제 발을 분주히 놀렸으나 참 시새끼 험준한 여정에 이골이 나 있던 장사꾼 사내들을 따라잡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렬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몸을 추스렸지만 난생 처음 넘어보는 그것도 이리 험준한 고개를 넘는 일은 그녀에게 체력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던져주는 몹시도 혹독한 일이었지요. 앞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세진 눈발이 옥란의 눈앞을 매섭게 어지럽히며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큰일이구나. 그저 일행을 꾸리는 것이 기뻐 간과하고 있었는데 맨몸으로 한겨울에 눈 덮인 계곡을 넘는 것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님을 잠시 잊고 있었지. 무엇이야. 나 때문에 이들의 발걸음을 지체하면 아니 될 일인데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옥란은 저만치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서슬퍼런 낯빛을 보이는 사내들의 기세에 잔뜩 주눅이 들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병석에 홀로 누워 이제나 저제나 자신의 안전만을 기원하면서 약을 기다리며 홀로 있을 아비를 생각하면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험준한 산세와 얼어버린 얼음판, 게다가 굵어지는 눈보라까지 더해지니 일행들은 점차 말 수가 없어져 묵묵히 걸음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먹장인 하늘에선 점점 폭설이 퍼붓기 시작했고 이미 쌓였던 눈도 채 녹지도 않은 터라 이내 허리춤까지 쿡푹 눈에 파묻히니 일행들은 거북이 걸음의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는 것이 이대로는 경을 치겠구먼. 추위와 바람이라도 좀 피할 곳이 있어야 체력을 보존할 터인데 큰일이여. 20리는 좋게 넘어왔어야 정상일진데 아직도 이곳이라니 말이여. 걱정 속에 이리저리 눈을 헤치며 나아가던 그들은 잠시 후 저 멀리에서 허름한 동굴의 입구를 발견하고는 즉시 그쪽으로 향하며 외쳤지요. 저기 좀 보시오. 동굴이 있소이다. 필시 온여곡을 지나다니는 10만이들이 꾸려놓은 대피호일 것이오. 부랴부랴 동굴 속 대피호에 당도하여 안으로 들어와 보니 일행들이 겨우 눈보라만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엉성하기 짝이 없는 동굴이었지만 이미 지쳐버린 그들에게는 좋은 휴식터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행은 동굴 속에 들어가 모닥불을 지핀 후 릴려드는 추위를 이기고자 몸을 붙인 채 둘러앉았고 이윽고 바깥은 야음이 깔려 한치 앞의 분간도 어려울 정도로 시커먼 어둠으로 뒤바뀌고 말았지요. 큰일이오. 평소에 반도체 오지 못한 기분이구먼. 이래서야 어디 제 시간에 혼여곡을 다 넘을 수 있을지 원. 글쎄 왜 아니겠나. 오늘은 불청객이 끼는 통에 영진도를 빼기가 어렵네 그려. 일행 중 하나가 옥란을 넌지시 바라보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뱉자 풀이 죽은 옥나는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애꿎은 모닥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얼어붙어 감각이 둔해진 자신의 두 발을 모닥불 쪽으로 살며시 내미려는데 대뜸 새우젓 장수가 그녀를 밀치며 퉁명스레 소리쳤지요. 아니 이보시오. 처자, 거 좀 비켜서 보. 나도 몸 좀 녹입시다요. 아주 혼자서 무슨 복로빵이라도 잡아두셨소? 어머머! 맥없이 밀려난 옥난이 민망함과 황망함 가득한 눈으로 일행을 바라보았으나 혼여곡을 넘는 속도에 진전이 없음을 모조리 그녀의 탓으로 돌리고 있던 분위기인지라 일행 중 그 누구도 옥난의 편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네, 참으로 미안합니다. 일찍이 이런 험준한 곳을 홀로 나서본 적이 드물어서. 그게 뭐 자랑이라도 된단 말이오.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혼여곡을 건널 준비가 되었다는 겐지. 옥난은 내심 그들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 생업이 걸린 그들의 애가 타는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 역시도 집에 홀로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리도 가슴이 메이고 조바심이 나는데 저 사내들이라고 자신만의 사연이 없었을까요?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이 없다면 애초에 혼자서는 혼여곡을 넘을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신세였지요. 그런 사정을 아로새긴 그녀는 모닥불에서 몸을 비켜 한쪽에 웅크리고 말았습니다. 그나저나 대단히 큰일이오. 이러다 혹 상군이라도 만나면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으니 말이오. 이끼 이 사람아.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꺼내고 앉은 게요. 그 입 좀 조심하시오. 하필이면 천하의 재수 없는 소리를 방정맞게 발 없는 말이 천리란다는 것도 모르시오. 영물인 혼여곡 상군께서는 천리 밖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나타난다고 하질 않소. 사색이 되어 호랑이 이야기를 꺼낸 사내에게 면박을 주던 새우젓 장수가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질타 섞인 대답을 뱉어낸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이 끝나기 감섭게 약속이나 한 듯 산천을 찢어발기는 듯한 범의 포효 소리가 들려왔지요. 뭐시여 시방. 방금 그 소리는 호랑이 울음소리 아니던감? 소리가 바로 이 근방인디. 아이고 참말로 야단났네 이거. 이 사람아. 그러게 왜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려서는. 그 입이 방정이네 방정이야. 일행들이 사시나무 요동치듯 경련하며 얼어붙어 있는 사이 옥난이 몸을 일으켜 대피호의 바깥을 향해 빼꼼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포효 소리의 주인공은 과연 그 몸집이 웅장하기도 하여 대피호 바로 근방의 바위 틈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는데 가히 기와집과 견줄 정도로 집채만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앞발을 쓸며 어슬렁거리고 있지 않겠어요? 진짜로 상군님이 내려왔어요. 입이 벌어질 만큼 엄청난 이용에 깜짝 놀란 옥난이 엉덩방아를 찌으며 황급히 뒤로 물러서자 그녀의 말을 들은 일행들은 그야말로 바지춤에 오줌까지 죽죽 지리면서 본격적으로 몸을 떨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옥난이 혼여곡에 진입하기 전 주막을 나설 때 보았던 그 다부지고 강인해 보이던 사내들의 모습과는 참으로 딴판의 모습이었지요. 사람 살려.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호랑이의 거친 울음소리는 점점 더 대피호와 가깝게 들려오고 있었고 포효 소리의 동굴 속은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공포에 질려가는 사이 호랑이의 숨소리가 동굴의 한치 옆까지 들리게 되자 사내 중 하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모두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오. 솔찬이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우리 중 하나가 대표로 제물이 되어 상구님의 노여움을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구먼. 아니 뭐시오? 방금 재물이라고 하셨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사람을 던져주자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요? 그럼 뾰족한 방법 있는가? 누구는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 하겠느냐 말이오. 어디 더 좋은 수가 있으면 투덜거리지 말고 한번 꾀를 내어보시오. 말은 쉽소만 내 말은. 이것이 어디 그리 쉽사리 결정 볼 수가 있겠냐는 말이오. 그렇다고 하면 대체 누구를 제물로 정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행의 시선이 일제히
구석에 웅크리고 떨고 있던 옥난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리곤 새우젓 장수가 침통한 얼굴로 입을 열었지요. 어차피 이런 속도로는 상구님을 피한다 해도 결국에는 눈밭에 파묻혀 죽을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오. 다들 아닌 척하지 말고 냉정해져 보시오. 오직 나만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소. 이 처자와 끝까지 계속 동행하다가는 우리 모두 송장이 될 목숨이라 이것이오. 내 말을 똑똑히 이해하시겠소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나. 어찌 멀쩡히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 처자를. 꺼림칙하다는 표정으로 일행 중 한 사내가 말하자 새우젓 장수가 버럭 고함을 치며 역정을 냈습니다. 그럼 대기 저 처자 대신 재물이라도 되시겠다는 거요? 내 그 결정 말리지는 않으리다. 무슨 소리야? 내가 미쳤소이까? 빌어먹을. 이거 별 수 없겠구만. 이보시게 처자 우리를 용서하시게. 당사자를 버젓이 앞에 두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던 사내들이 죄책감 가득한 얼굴이 되어 옥난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서려 있는 이기심과 공포심을 맞닥뜨리자 옥난은 밖에 있는 상군보다도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지는 것이었지요. 그럴 수가. 안 돼요. 제발 살려주셔요. 여기서 죽을 순 없어요. 홀로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님을 위해 약을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따라붙을게요. 제발 저를 내보내지 말아주셔요. 사정은 딱 하네만 우리도 어쩔 수가 없구먼 그래. 참으로 미안하네. 옥난이 사색이 되어 애절한 목소리로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두 손을 모아 빌어보았지만 안 그래도 혼여곡을 넘는 여정에 꽤나 걸리적거리던 옥난을 이참에 제물로 던져주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본 사내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그녀를 향하고 있는 군중 심리의 불똥이 혹여나 자신에게 튄다면 큰일이었지요. 본인의 목숨이 달린 급박한 상황에 일행 중 그 누구도 그녀를 위해 발벗고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일행들에게 붙들려 내던져지듯 대피호 밖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바닥에 패대기 쳐진 옥난이 새파랗게 질린 채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들자 대번에 호랑이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맙소사, 하늘이시여. 옥난은 정신이 혼미하여 그 자리에서 발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 자리한 호랑이의 두 눈은 옥난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듯 흉흉히 빛나고 있었지요. 이윽고 호랑이가 두툼한 앞발을 움직여 핏기가 가셔 창백해진 옥난의 앞으로 한 걸음 내딛자 끝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옥난은 그만 털썩 혼절하여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호랑이의 얼굴이 쓰러진 옥난의 몸 코앞까지 당도하였고 옥난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과 함께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정신줄을 놓쳐버리고 말았지요. 어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산중의 외딴 곳. 산새가 요란히 지저귀는 소리에 옥난이 화들짝 놀라 눈을 뜨며 중얼거렸답니다. 대체 여기는 어디지? 내가 왜 이런 곳에? 그녀가 눈을 뜬 곳은 큼지막한 암벽으로 둘러쳐진 동굴 안이었습니다. 저만치에서 보이는 동굴의 입구에서 폭신한 아침 햇살이 퉁퉁 부은 옥난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래, 맞아. 기억이 났어. 분명히 나는 지난밤에 상군의 앞에서 옥난은 간밤 호랑이를 눈앞에 두고 혼절했던 기억이 똑똑히 떠올랐지요. 분명 그 상태로 호랑이에 물려가 죽은 목숨이라 여기고 있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는 노릇이구나. 이것이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일까? 그녀가 놀라 황망히 몸을 일으키려는데 무언가 등 뒤에 닿는 포근한 감각을 눈치챘습니다. 헤이! 소름이 돋은 옥난이 황급히 고개를 돌리자 세상에나 이것이 무슨 일이겠어요? 어제의 그 집채만한 호랑이가 글쎄 바닥에 드러누워서는 여지껏 옥난의 몸을 따뜻하게 품고 있던 것이었지요. 아니, 이 호랑이는 분명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윽고 누워있던 호랑이가 눈을 뜨고 그 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윽하고 차분한 눈길로 담자코 옥란을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이를 본 옥란은 어쩐 일인지 이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레 손을 뻗어 호랑이의 턱을 쓸어만지자 호랑이가 낮게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동굴 안쪽에서 앙상하게 마른 암컷 호랑이가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암컷 호랑이는 옥란 옆에 익숙하게 자리를 잡더니 그녀의 얼굴 앞에다 제 아가리를 크게 쩍 벌렸지요. 어라? 암컷 호랑이의 입안을 살펴보던 옥란이 놀란 감탄사를 뱉었습니다. 호랑이의 입천장에는 사슴에 부러짐 뿔 조각이 박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나, 가엾게도 이것 때문에 먹지 못하여 일이 앙상해진 것이로구나. 옥란은 암컷 호랑이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호랑이의 입에 팔을 집어넣고 깊게 박혀있던 사슴뿔 조각을 빼내었습니다. 자, 됐다.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렇다고 나를 먹으면 곤란하단다. 알겠지? 그녀의 말에 암컷 호랑이는 크게 포효하고는 기뻐하는 모양새로 옥란의 머리에 제 머리를 부비며 그르렁거렸지요. 수컷 호랑이는 마치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는 듯 그 큼지막한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옥란은 빙긋이 웃으며 그런 호랑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옥란이 호랑이 굴 속에서 매서운 폭설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날 밤, 옥란은 호랑이 부부가 잡아온 고기를 모닥불에 익혀 먹으며 동사하지 않고 따뜻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눈이 그치고 날씨가 맑게 개이자 옥란의 곁에 누워있던 수컷 호랑이가 그녀의 앞에 엎드려 고개를 돌리며 으르렁거렸어요. 설마, 내 등에 업히라는 소리니? 옥란이 조심스레 호랑이의 등에 엎혀 목을 감싸주자 수컷 호랑이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우레 같은 속도로 동굴 밖을 뛰쳐나가 고개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이 쏜살처럼 지나가는 통의 멀미까지 느낀 옥란은 호랑이에게서 떨어질세라 제 눈을 질끈 감고 호랑이의 목덜미 털을 감싸진 손을 꼭 붙들었어요. 그렇게 호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신묘한 측지법이라도 쓰는 양 혼혈곡을 단번에 뛰어넘고 물을 건너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던 옥란의 집 마당 앞까지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연이어 벌어져 입을 다물지 못하던 옥란이 채 놀라움을 거두기도 전에 그녀를 내려놓은 호랑이는 번개처럼 몸을 움직여 사라져버렸지요. 벙찐 표정으로 호랑이가 사라진 방향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녀가 맥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참으로 신통방통한 일이 아닐 수 없구나. 사람을 잡아먹기로 이름 높은 그 무서운 상군이 나를 이리 살뜰하게 돌봐줄 줄이야. 게다가 집 앞까지 나를 바래다 주다니? 비록 혼혈곡을 넘어 약을 사오진 못했지만 덕분에 엄동설 안에 얼어 죽지 않고 몸을 보전할 수 있었어. 옥란은 한숨을 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사라졌던 수풀이 바스락대며 갈라지더니 방금 전 그 호랑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란이 놀라 다가가자 호랑이는 그런 그녀의 발밑으로 육중한 뭔가를 툭 떨어뜨리고는 다시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오늘 참 저 녀석 덕분에 여러 번 놀라 자빠지는구나. 대관절 호랑이가 떨어뜨리고 간 것이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귀하디 귀한 사양이었어요. 옥란이 아버지의 병세를 고치기 위해 혼혈곡을 넘어가 구하고자 하였던 바로 그 귀중한 약재였습니다. 맙소사! 그날 이후 호랑이는 사흘이 멀다 하고 짐승을 사냥하여 옥란의 집 앞마당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사슴이며 곰, 멧돼지, 심지어 노루까지 옥란이 살면서 단 한 번도 구경해 본 적 없는 짐승들까지 턱턱 사냥하여 던져두는 통에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덕분으로 아비의 약에 필요한 진귀한 재료들을 손쉽게 구한 덕택에 그녀의 아비는 나날이 병세가 호전되기에 이르렀고
이내 경석에서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호랑이가 던져준 짐승들의 고기 또한 매우 값이 나가는 것들이었으니 그것을 팔아 살림에 보탠 옥나는 차츰차츰 형편이 좋아지게 되었지요. 그녀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극진한 호랑이에게 받은 보은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 몸져 누워있는 이웃들에게 호랑이가 준 귀한 약재들과 고기들을 나누며 그들을 돕기에 이르렀고, 그렇게 은덕을 쌓은 그녀는 혼인을 하고 가족을 이룬 이후로도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아 해로할 때까지도 행복을 잃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호랑이는 그녀의 곁을 지켜주며 수호신처럼 옥난의 곁을 맴돌았다고 하지요. 한편 다 함께 호녀곡을 건너던 그날, 옥난을 대피호 밖으로 매몰차게 내던졌던 나머지의 일행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옥난을 내던지고 상군을 물렸지만 그 이후로 밤새 그칠 줄 모르고 퍼붓던 폭설에 발이 묶인 그들은 그렇게 대책 없이 대피호 안으로 밀려든 눈사태를 차마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듬해 봄, 호녀곡을 덮은 눈이 완전히 녹은 다음에야 얼어붙은 자신들의 주검을 세상에 내보일 수 있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